스탈린이 만든 집단농장 제도는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새롭게 정착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단농장 시스템에서 나오는 잉여 생산물의 활용에 있습니다. 매년 괴 경제에 따라서 각 집단 농장들마다 수확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각각의 집단 농장은 공산당이 명령을 내린 그 수확량만 채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몇 톤, 그 토마토 몇 톤을 갖다가 원하는 만큼 생산해서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예를 들어서 1톤을 수확해야 되는데 1.5톤을 수확했다. 그럼 그 1톤 외에 그 부분은 집단농장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집단농장은 그것을 시장에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이 제도 때문에 사실은 고려인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제도가 없다 그러면 고려인들이 훨씬 더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주에 있는 고려인 집단 농장을 가보면 마을회관, 도서관, 학교, 병원, 극장, 심지어 축구를 할 수 있는 스타디움까지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고려인 집단 농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산당에서도 고려인 집단 농장이 수확량이 많으니까 그 집단 농장에다가 1년 수확량 목표를 갖다가 더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많이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변하지 않는 1년 목표 수확량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 생산물들이 계속 고려인 집단 농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려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단 농장에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무지였던 고려인의 집단 농장은 잉여 생산물을 만든 공동자금 덕분에 점차적으로 새로운 정착촌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잉여 생산물을 갖다가 팔아서 공동자금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집을 좀 만들어 보자. 그 움막집에서 살던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잉여 생산물로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있다. 물론 공산당에서도 계획 경제에 따라서 이러한 집단 농장에 주택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자금 덕분에 고려인 집단 농장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마을회관, 가게,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마 집단 농장 내에 도서관이 건설된 것은 아마 고려인 집단 농장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한민족은 공부를 해야 된다.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에 정착했을 때에도 연해주 한인들은 학전이라는
명목으로 수학여행 일부를 갖다가 자녀들이, 후손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이후에도 우리 고려인들은 그와 똑같이 자녀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사실 웬만한 다른 민족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고려인들은 잉여생산물을 통한 공동자금으로 가장 먼저 물론 집은 지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학교, 도서관,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큰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낡아 보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고려인들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